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뭐 편제를 보면 제3편 행정과정의 규율,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법 그 내용 이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 48번 보시면 행정절차법령이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니죠. 이게 틀렸습니다. 우리 판례 한다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가 아니라 전부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가 아닙니다. 꼭 요거와 관련해서 전부가 아니라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이 배제된다. 요거 내용에서 판례 내용대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맞고 틀리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자, 이어서 49번 보시죠.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에 대해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벌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서 다소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틀렸죠. 우리가 앞에서 이 문제도 좀 겹치는 문제인데 행정절차법에서 앞에서 이제 행정이 절차상 요건 있죠. 요거 관련돼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사연의 공법행위에서 우리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관련해서 배우셨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이게 행정절차법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2016년도에 국가직에서 나왔고 이어서 2017년, 18년에 또 반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거 보시면 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되죠. 왜냐하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죠. 이거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이것은 준법률행위정징이고 준법률행위정징은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때 불이익처분 절차에서 요구되는 사전통지나 그죠? 의견 청취 제도가 필요하죠. 행정절차법은 불이익처분 절차에서 이때 의견 청취라든지 사전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죠. 사전통지 당연히 해야 돼요. 이게 틀렸죠. 그래서 틀린 주문입니다. 아니다 해서 틀린 거예요. 자, 앞에서 봤던 거고 자, 이어서 50번 봐볼까요?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청문 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협약이 청문의 실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할 수 없다. 그죠? 여러분들 그 청문 규정 등은 그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임의적으로 당사자가 협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50번에 맞는 지문이에요. 그죠? 네, 청문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놓으셔야 돼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0번 보셨고요. 51번을 보도록 하죠. 자, 51번에 이제 보시면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돼 있죠? 자, 맞는 지문이에요. 5죠. 맞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51번이죠. 51번에. 맞습니다. 이거 국회법 제98조의 2 제1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국회법 제98조 2 제1항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회법 제98조 2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됐을 때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 법규 명령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인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제정, 개정, 폐지됐을 때는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이거 법규 명령뿐만 아니라 이거 꼭 보시면 행정규칙도 이렇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숙지해 놓으시고요. 자, 52번에, 52번.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 자격이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이 설립 허가의 취소 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뭐가 틀렸어요? 이 공청회 안 되죠. 여러분들, 불이익 처분할 때 의견 청취가 있죠. 의견 청취해야죠. 우리가 행정처치법은 불이익 처분 시에 의견 청취, 그러니까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견 청취를 보시면 청문과 공청회 의견 제출 있죠? 맞죠?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돼요.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청문이나 공청회 같은 경우는, 자, 공통적으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청문이나 공청회는 행정청이 청문이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때 청문이나 공청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신청. 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의 신청이죠. 요것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은 이 청문밖에 없어요. 이 청문은 인정되는데 공청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당사자의 신청 중에서 다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일부 제한해서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히 청문회만 인정하고 있다는 거, 공청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청문으로 해야 맞아요. 청문으로 해야 맞습니다. 이거 그래 틀린 질문이에요. 이거. 자, 질문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정보공개법 볼까요? 제가 이거 관련 법 좀 해설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세요. 법 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 정보공개법 53번. 국공립의 초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사립초등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해당합니다. 이게 틀렸어요. 사립학교도 들어갑니다. 정보 공개 대상의 대상들은 공공기관에 사립초등학교도 포함합니다. 사립대학교, 사립초등학교 다 들어가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이어서 54번 정보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했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 아닙니다. 54번 틀렸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정보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틀렸어요.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면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량권 인정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행정기관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5번 가볼게요. 틀렸고, 55번.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상호 간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 거래 및 투자 보호를 위해서 구성된 회원 조직으로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55번. 자, 이것을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판례대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판례와 법조문에 대해서. 자, 우리 판례에 따라서 이걸 꼭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증권협회죠. 한국증권업협회는 이렇게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시행령상의 특별법에 의해서 등록된 특수법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죠. 요거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맞는 질문이고 56번 봐볼까요? 자, 이것도 잘 나오는 질문인데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불기소 사건 기록 등의 열람 등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적법하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56번에 틀렸어요.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정보 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봐서 정보 공개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판례대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법무부 명인 검찰보존사무규칙 이거 꼭 암기 놓으세요.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뭐예요? 정보 공개 대상 정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도 잘 나오니까 계속 해놓으시고요.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57번 봐볼까요? 57번. 자, 공개 대상 청구 내용 보시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정보 공개 청구권자는 공개 거부 처분의 질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아니죠. 이거 엄청 잘 나오는 거죠. 다 맞는 질문 잘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2018년 지방직 구급 나왔지만 그 전에도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정보 공개 청구권자는 공개 거부 처분의 질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57번에 체크하시고 틀린 질문입니다. 이거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틀린 질문 있다고 봤어요. 자, 58번 개인정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이네요. 개인정보 단체 소송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 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58번에 맞는 질문이죠. 네, 맞는 질문입니다. 여기 나왔고 법원 허가 받아야 돼요. 집단소송. 59번 개인정보 단체 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불복할 수 있어요. 즉시 결정할 수 있죠. 법조 문제예요. 이거 틀렸어요. 불복할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어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렇게 불복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법조 문제예요. 잘 보셔야 돼요. 최근에 와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규정 잘 내요. 법조문 좀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60번에 자, 개인정보 단체 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적용한다. 이 법조문 준용 문제인데 행정소송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60번에 꼭 될 것 같죠? 여러분들 법조문,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법조문 실정법 해석에 있어서 행정법이 법원에 있어서 실정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판례입니다. 자,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에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에요, 이거. 60번.
법적 문제죠. 네, 좋습니다. 제가 법적 그 문제 그 지문을 실어놨으니까요. 해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보셔야죠. 우리 61번을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죠.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1번에 보시면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 단체가 개인정보 단체성을 제기하려면 그 단체의 정회원 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에요. 이게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에요. 그렇죠? 예, 1000명이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법적 문제. 자, 62번.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정부 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자, 62번이죠? 예,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 책임이다. 입증 책임 전환이죠. 왜냐하면 불법 행위에서는 원래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원고가 져야 아시겠죠?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개인정보 권리자가 아닙니다. 개인정보권자, 개인정보 권리자. 이거 아니에요. 이때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고 있어요. 전환시키고 있어서 가해자죠. 이 가해자. 관리자, 가해자. 가해자가 된 거죠. 자기가 관리 못해서 침해한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개인정보 권리자, 개인정보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고 있어요. 이거 시험 지문에 벌써 2번, 3번 나왔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3번.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아닙니다. 사자, 돌아가신 분자 안 돼요. 또 법인 돼야 안 돼요. 법인도 안 돼요. 이 살아있는 개인, 누구예요? 살아있는 개인은 자연인. 자, 우리 출생을 통해서 인격을 취득하고 사망을 통해서 인격을 상실하는 이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우리 사자,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거 늘 잘 나오는 거죠. 2번 나왔어요, 이거. 2번. 자, 이어서 이거 틀렸죠.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거 맞고,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64번.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아니죠. 틀렸네. 법인격이 있는 단체라면 어느 단체든지 권리 침해 행위 중지를 갖다가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 소송의 대상은 제한되고 있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조문. 즉, 단체 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만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 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에 권리 침해 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만. 그래서 관련 법조문, 단체성의 대상 등 제51조에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 여러분들 제가 실어놨으니까 꼭 읽어주세요. 최근에 와서 잘 나옵니다, 이거. 제한 두고 있습니다. 네. 64번 X. 자, 이제 앞에 우리가 1편, 2편 그 이론 부분이어서 좀 많이 했지만 뒷부분은 이제 우리가 행정과정의 규율부터 행정의 실효성 확보단, 행정구제법, 손해정보, 그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행정쟁송, 행정심판 거수성은 이렇게 법조 문제 위주로 나오고 판례가 참 잘 나옵니다. 빨리빨리 볼 수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이제 그 문제가 많이 이론적이어서 많이 좀 복잡했죠. 자, 이어서 65번 봐볼까요? 65번.
자, 행정이 실속 확보선이 이제 제1장 행정 강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65번.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법령에 의한 행정상 강제 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필요시 민사상 강제 집행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이거. 안 되죠.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즉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 강제 집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우리 공법인 행정대집행법이 있어요. 행정대집행만 가능하고, 설령 이때 우리 민사집행, 우리 사법상 우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해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 의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면 안 돼요. 우리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의무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법칙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사용할 수 없어요. 자, 66번. 자, 이어서 66번. 부작위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거 틀렸죠?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잘 나와요. 이거 지금 벌써 여러 번 나왔어요. 이것도 많이 나왔고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부작위 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부작위 의무의 근거인 금주 규정으로부터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부분 틀렸죠? 이거 잘 나오죠?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건축법에 뭐가 있어요? 건축법에 금지 의무 규정이 있죠? 이게 뭐가 있어? 금지 의무. 이거 부작위 의무잖아요. 부작위 의무. 뭐가 있어요? 뭐가 건축물? 뭐가 건축물 신축 금지죠? 신축 금지죠. 이거 돼 있어요. 이 부작위 의무잖아요. 이거. 이 부작위 의무, 금지 의무, 이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이 행정 대집행의 근거가 발생합니까? 행정 대집행을 할 근거가 돼요?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안 되죠. 이건 안 되고, 보세요. 이 무허가 건축물 신축 금지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무허가 건축물 갖다 신축했어요. 무허가 건축물 갖다가 신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자, 무허가 건축물 신축했으면 우리 행정처가 어떻게 돼요? 이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 대집행 할 권한이 생기지 않아요. 행정 대집행을 할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권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돼? 그렇지? 이 부작위 의무, 그죠? 부작위 의무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 부작위 의무를 갖다가 어떻게 해? 이 부작위 의무를 갖다가 자기 의무로 전환시켜주는 근거. 이 뭐예요? 철거 명령. 우리 건축법에 보면 철거 명령이 있어요. 이게 하명이죠? 철거 명령이죠. 이 하명이에요. 이 철거 명령 뭐야? 자기 의무죠. 이거는 대체적 자기 의무란 말이에요. 대체적 자기 의무입니다. 이렇게 대체적 자기 의무로 이렇게 전환시켜줘야 돼. 그래야만이 행정 대집행을 할 권한이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이로부터 행정 대집행 권한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체적 자기 의무. 그러니까 이 부작위 의무는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 안 돼요.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안 돼요. 요거는 이 부작위 의무는 이렇게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이 철거 명령 규정이 있죠. 이 철거 명령 규정. 요 별도 규정이 있고 요것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 대집행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주 잘 나와서 제가 써놨어요. 이거 아주 잘 나온 지문이에요. 권한이 도출 안 됩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같이 이 부작위 의무 규정이 있죠? 금지 의무 규정과 부작위 의무.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만 가능하니까 부작위 의무를 그 대상으로 수 없죠. 이 부작위 의무를 갖다가 행정 대집행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시켜주는 근거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철거 명령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주 잘 나오니까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10번 나왔을 거예요. 자, 해놓고 이어서 67번 봐볼게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에 대한 불복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는 지문이죠. 왜 맞아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 행정소송법은 일반법이죠. 맞죠? 일반법이잖아요. 일반법에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요, 이 처분은 이게 뭐야 이거? 이거 행정행위죠? 이거 행정행위 처분이란 말이에요. 행정행위 처분이란 말이에요. 처분이야. 그런데요, 우리 구건축법상에는요, 현행법 아니에요. 구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이 불복방법, 특별한 불복방법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구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복처분은요, 행정소송으로 가면 안 돼요. 특별불복조항이 있으니까 그 특별불복조항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상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의해서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 행정이성 처분성이 인정돼요? 부정돼요. 맞죠? 왜? 특별불복조차인 비송사건 절차법상 과태료 부과처분에 의해서 부과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행 건축법이요. 현행 건축법이 이 특별불복 절차를 갖다가 삭제했어요. 특별불복 절차 이 규정을 갖다가 삭제했어요. 삭제하면 어떻게 돼? 특별조항을 갖다 삭제해버렸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거죠. 이건 이제 행정행위 처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시겠죠? 이렇게 돼서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3번 나왔습니다. 이어서 68번. 의무자가 대집행에 유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행정청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 비용의 상환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행정대집행 절차 봐보세요. 행정대집행법이 우리 절차 개, 통, 실, 비 대집행 실행 계고 대집행 실행 영장인 통지 그 다음에 실행행위 비용징수가 있죠. 행정대집법에 비용징수 규정이 있어요. 근데 왜 사법상이 민사집행법에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할 수 안 돼요. 손해배상으로서 우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 의해서 비용징수하면 안 돼요. 우리 행정대집행법에 비용징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68번 틀렸어요. 예. 이런 거 다 떡먹기죠. 예, 떡먹기죠. 다 맞추셔야 돼요. 네, 이런 게 이제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만 해놓으면 행정법은 점수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자, 이어서 69번 문제 봐볼게요. 69번 문제 보시는데, 자, 이제 행정상 손실보상이 드디어 나옵니다. 행정강제 문제네요, 이것도. 행정강제 문제입니다. 행정대집행 문제예요. 그러면 69번 봐볼게요. 구공공용주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 취득 시, 자, 여러분들, 협의 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협의 취득의 대상 건물에 대해서 협의 취득입니다, 이거. 그래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9번. 자, 맞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공공용주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 취득은 이건 사법상 계약이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법상 의무가 되는 거예요. 사법상 의무죠? 사법상 의무에 대해서 이 행정대집행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그죠? 행정대집행 할 수 없어, 이거. 맞죠? 예. 행정대집행 안 됩니다. 이건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기본 상식이니까 쭉 맞추셔야 돼. 그래서 맞는 지문. 자, 이어서 70번 봐보세요. 자, 행정대집행상 법령에 서정한 부작위 의무 자체에서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형성된 현상을 제거할 자기 의무가
바로 도출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도출돼야 안 돼, 이거. 아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문제가, 그죠? 빗기네요. 조금씩 빗기네요. 예. 안 되죠.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이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대치적 자기 의무에 대해요. 이 부작위 의무를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이 부작위 의무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작위 의무를 갖다가 자기 의무로, 그죠? 자기 의무로 전환시키는 법률의 근거가 있고 그 법률의 근거에서 대체적 자기 의무가 발생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 부작위 의무 자체만으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작위 의무 위반이 있으면 이를 갖다가 대체적 자기 의무로 바꿔주는 개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에서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됐을 때 비로소 이게죠. 이렇게 공법상 바로 행정대집행위 대상이 되는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가 비로소 개별 법률이 근거에서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만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거 좀 내용 조금씩 바꿔 쓰죠. 이렇게 이거 좀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시험에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내요.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를 하셔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어떻게 갖다가 조금만 바꾸면요. 암기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쓰러집니다. 어렵진 않아요. 이해만 했으면 다 맞추는 문제죠. 좋습니다. 자, 71번 봐볼게요. 자, 71번인데 행정대집행상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협의 매도한 종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위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약정 불이행 시 대집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은 조금씩, 그죠?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있어.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의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다 하시더라도 이해위주로 시고 이해위주로 공부하시고 이렇게 암기로 하시면 우리가 결국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는 안 됩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불과 5, 6개월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제 위주로 가지 마시고 이래서 한번 제가 지문 정리해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문제 풀이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에서 어느 정도만 해놓으면 문제에서 실패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문제 푸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문제 푸는 연습만 하시면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돼 있죠? 또 계속 문제 반복되고 있어요. 자, 72번째 행정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벌인데 이제 양벌 규정과 관계된 것은 시험 나올 것은 딱 이제 나오죠. 맨 처음에 이론적으로 보시면 72번에 종업원 등이 범죄돼서 종업원 등이 범죄돼서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맞아요. 맞습니다. 요거 내용도 좀 잘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런 지문이 좀 나와서 판례가 있습니다. 2009년도 헌재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또 내용 갖다 좀 일단 지문을 이렇게 두세요. 지문. 이어서 73번.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상 자, 이건 과태료. 자, 우리 과태료 규정은 일반법.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상 개인이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는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하. 여러분 틀렸죠, 이거? 염두에 보시면 일단은 그 법인 또는 개인이죠. 이 대리인이 아니라 법인 또는 그 개인입니다. 그래서 법조문 문제에서 이거는 순수하게 법조문 문제니까 법조문 알아두셔야 돼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11조 제1항상이에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네. 자, 참고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걸 74번에 보시면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 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이거 맞는 질문이죠. 이것도 법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쭉 받으시고, 이건 행정 질서 위반의 기준법,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 이건 행정조사 기본법 내용이에요. 법조문 내용이죠. 자, 이어서 우리가 75번 봐볼게요. 자, 우리 행정조사기본법, 법조문을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해 놓으셔야 돼요. 행정법 총론에서 7대법이 있습니다. 이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75번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 기본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 행정조사기본법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자 우리 제가 법조문을 읽어드릴게요. 이거 바로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인데 이건 뭐 여러 번 다 나오는 지문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점수 주는 건데 제가 법령을 읽어볼게요. 5조.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틀린 질문이에요. 자, 틀렸죠. 그래서 법조문대로 그대로 주셔야 돼요. 틀렸고 76번 볼까요? 자,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닌다. 이렇게 단정하면 틀려요. 76번. 이렇게 단정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외적인 경우, 여러분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원칙으로 단정하면 안 돼요. 여기 76조 그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아니다. 이게 우리 법문 원칙이죠. 다만 예외 당의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단정하면 안 돼요. 단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푼 문제였어요. 그래서 법조문 한번 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봐볼게요. 자, 드디어 이제 행정상 손해배상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입에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의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입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 정치적 책임이죠. 원칙적으로. 입법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에 그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자,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굳이 막 이렇게 이거죠, 이게. 굳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입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의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 이때만 책임져요.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만 집니다. 법적 책임 안 져요. 그 다음에 77번 5 맞죠?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자, 이어서 78번.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였거나 불필요한 지식을,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거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78번에 맞는 질문이죠. 또 여러분들. 자, 그래서 행정법이 필요한 거예요. 79번 보겠습니다.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 행위는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가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아닙니다. 틀렸죠, 이거? 예. 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 행위가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가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구제 제도 그렇죠? 2심, 3심이 있죠.
우리 복심무죄 3심 제도죠. 제 2심, 3심에서 상고심에서 그 구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질문 맞는 질문이에요. 79번. 자, 틀린 질문이죠. 손해배상 책임 발생한 것이 아니죠. 바로 이제 왜냐하면 2심, 3심에서 우리가 불복할 수 있으니까 1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또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그 시정 절차가 상고심입니다. 그래서 시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과실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그 80번 봐볼까요? 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심판에 의해서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정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80번 맞고. 자, 이어서 81번을 보도록 하죠. 81번. 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죠. 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한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 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에요. 판례 주문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82번.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존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이 불행시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어서 위법하게 된다. 요거 82번에 맞는 질문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문 익혀두세요. 최근에 나왔던 거. 최근에 나온 거 판례 질문이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82번 보셨고요. 83번. 자,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행위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 하고, 법령 위반이라면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상실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 83번에 맞는 지문이에요. 자, 법령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판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이런 건 좀, 이 81번 이것도 그렇고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최근에 와서, 다시 또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어서 84번. 자,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는 공무원이 자기의 의무를 명시한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위배된 경우에 한한다 해서 83 틀렸죠. 얘가 여러 번 많이 있던데, 여러분들 부작위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공무원이 부작위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이 부작위를 갖다가 자기 의무와 자기 의무와 그 내용을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행위, 동가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서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는 공무원이 자기 의무. 여러분들, 자기 의무가 있는데 이 부작위를 통해서, 그죠? 이 부작위가 자기 의무가 있는데 이 부작위를 통해서, 그죠? 이 손해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철도 건널목 간수가 있죠.
철도 건널목 간수는 열차가 지나갈 때는 이 차단기를 내려야죠. 차단기를 내릴 의무가 있는데, 자기 의무가 있는데, 예, 이 차단기를 내리지 않았어요. 부작이죠? 이 손해가 나면, 어때요? 이때 손해배상 책임지죠? 손해배상 책임을 지잖아요. 국가배상. 이때 자기 의무는 이 우리가 법규사항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한 법규사항뿐만 아니라 법령상 자기 의무뿐만 아니라 행정법 일반 원칙이죠. 조리상 자기 의무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예요. 판례. 이거 잘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이 부작위가 법적인 문제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가만히 있는 것은 법적 의무가 없어요. 이 부작위가 법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부작위가 자기와 같이 법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부작위는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 이때 자기 의무는 이거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라도 자기 의무가 있으면 이때 부작위가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져요. 그래서 84번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 이어서 우리 85번 보시죠. 85번. 행정상 손실보상인데, 자,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자, 지우고,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의제기를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아니에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85번. 보시면 이제 이 제기를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게 아니고 수용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지토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토위가 피고적 결과자예요. 여러분들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제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의제결도, 맞아요. 이 수용제결에 대한 불복 방법이 이의제결인데, 국가사업일 때는 중토위가 수용제결 기관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의제결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우리가 지방사업이죠. 예, 지방사업. 지자체 사업할 때, 이때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됩니다. 이게 맞아요. 이거 틀렸어요. 이의제기를 한 중토위가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자, 이어서 86번.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제기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제기에 대해서는, 자, 이쪽 부분이 86번에 틀린 거예요. 요거는, 그죠? 보상금 증감 소송으로, 이 보상금 증감 소송 뭐예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이렇게만 그 시험을 이렇게 두시고요. 해설을 좀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네, 요거 내용을 숙지해 놓으시고, 해설 참고해서 좀 정리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취소송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닙니다, 이거. 틀렸어. 자, 이어서 이제 87번 이제 행정심판법이 다 왔네요. 그죠? 이제 다 왔습니다. 요즘 행정심판법은 법조문, 특히 여러분들, 의무이행심판, 사정재결, 재결의 효력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나머지 법조문을 한번 평소에 읽어주시고. 자, 87번부터 보도록 하죠. 행정심판. 제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 시에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며칠? 틀렸어요. 9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적법 각하제기를 해야 한다. 여러분들 87번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기간을 알리지 않았대요.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거 오고지예요, 불고지예요? 불고지죠? 불고지는 며칠? 90일과 180일. 180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고지 시에는 180일, 그죠? 오고지는요. 그 긴 기간으로 그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한 것을 봅니다. 불고지는 90일이 아니라 180일이죠. 제가 노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어서 88번을 보도록 하죠. 자, 우리 88번인데,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재결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재심판 청구가 돼야 한대요. 여러분들, 재심판 청구 금지하죠. 틀렸어요. 88번도 틀렸죠? 재심판 금지. 여러분들, 재심판 청구 금지죠? 청구 금지입니다. 청구 금지. 이제 행정소송으로 해야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일단 행정심판 원처분 A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잖아요. 그럼 A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 기각재결이 있죠. 그러면 이 재결 기각재결과 원처분 A 처분이죠. A 처분 원처분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안 돼요. 행정소송을 가야 돼요. 행정소송은 원처분 A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처분주의에서 A 처분으로서의 원처분인 A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지 재결을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재결은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89번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것을 요한다. 맞아요.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다. 그죠? 계속 중. 본안소송.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행정소송법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제도와 달리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제도는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능해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제도는 소제기와 동시 또는 소제기 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제기 이전은 안 돼요. 소제기 이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서 소제기와 동시 또는 소제기 후에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그 본안소송이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본안소송은 소제기와 동시에 본안소송이 이루어집니다. 소제기가 되면 바로 본안소송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것을 요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구제 제도로서 집행 부정제 원칙이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집행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가구제 제도인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돼요. 행정소송 제기와 소장 제기와 동시에 이렇게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든지 소제기 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맞아요. 89번 맞는 질문. 이어서 90번 봐볼게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도 인정된다. 판례한다면 틀렸죠? 우리 판례는 우리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조항에 대한 특별조항으로 봐요. 특별조항, 특별법으로 보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정되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행정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인정된다, 틀린 질문이에요. 91번 집행정지 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이 집행정지 결정의 형성력이 인정돼요. 이 기속력뿐만 아니라 형성력도 인정되는데 우리 판결이 효력이죠. 판결이 이 효력 준용 규정이 있어요. 판결이 효력 이 준용 규정이 있어요.
어디에요? 이 집행정지에. 여기에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기속력도 형성력도 인정됩니다. 이어서 자 92번 보시죠. 수용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한 행위는 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처분성이 있다.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92번에 헌재 있어요. 헌재 판례 있어요. 처분성 인정합니다. 예. 이어서 93번에 자, 이어서 93번 보도록 하죠.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의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 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시정 지시는 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처분성이 있다. 93번 문항이죠. 맞는 질문이에요. 이것도 한번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에서 한번 제가 냈습니다. 그 시정 지시 맞고요. 우리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2008년도 판결입니다. 좀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94번에 구공무원법에 의해서 건설부 장관이 행한 국립공원 지정 처분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 충량 및 표지의 설치는 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처분성이 있다. 94번 틀렸어요. 그래서 예, 처분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요것은 이거죠.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봤습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니까 처분성이 없는 경우죠. 처분성 인정 여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95번 볼게요. 자,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이 절차에 따라야 한다. 95번 맞는 질문이에요. 네, 맞는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조금 예외적인 것으로서 좀 우리가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에서 난이도 조정 문제입니다. 이쪽 부분에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원고적격 인정 여부 판례,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가 중요하죠. 그런 내용이에요. 맞는 질문이에요. 당사자 소송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96번 볼까요? 이제 행정심판 보셔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6번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뿐만 아니라 각하재결, 기각재결에도 인정되는 기록을 말한다. 아닙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 또는 판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과 인용판결에서만 인정되지 이거 인정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96번 잘 나와요. 자, 97번 보셔야죠. 97번. 자, 개발 제한 구역 중 일부 칠학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이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여러분들 97번에 여러분들 이거 틀렸죠, 이거? 그래서 지금 97번에 법률상 이익, 즉 원고 적격 인정 여부, 그죠? 요에 관한 판례입니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어요.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됐죠? 이 개발 제한 구역이 뭔지 아시죠? 이 그린벨트죠. 자, 97번에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자, 이거 내용을 보는 바로 원고적 인정 여부, 즉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판례입니다. 이렇게 두시라고 낸 거예요. 97번에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있다 해서 틀렸어요. 이거 없죠? 그래서 틀려요. 틀린 점은 없다고 봤습니다. 자, 이어서 98번.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 문책경고. 이것도 여러 번 나왔죠?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이죠. 예,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98번. 문책경고. 금융감독원장이 문책경고 암기 놓으세요. 처분성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번, 이제 100번까지는 다 왔네요. 자, 99번. 부가가치세 증액 경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에서 납세 의무자는 과세관청이 증액 경장 사유만 다툴 수 있을 뿐이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 신고 사유는 함께 지정하여 다툴 수 없다. 해서 다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틀린 점은 이것도 한 판례를 익혀두시라고 자신 이제 출제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이제 기출 지문이니까 정리하십시오. 다툴 수 있다고 봤어요. 있다가 맞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100번.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예,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 예, 없다고 봤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법률상 이익 처분성 인정 여부 원고 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판례를 봤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100개의 질문을 봤는데요. 제가 좀 난이도 있는 것만 70점에서 90점 구간 가는 이런 지문만 해놨어요. 그래서 이 특강 시간에 이렇게 좀 그 난이도 좀 70점에서 90점 구간 주로 요 질문을 좀 이 부분 할 거고, 제가 좀 가장 그 기본적인 우리 기본 이론만 있잖아요. 기본 이론 다음 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기본서에 의해서 우리 기본 문제집 있죠? 문제집 풀잖아요. 요거는 아마 좀 우리가 40점에서 70점 구간까지 이제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좀 그 위에 거는 이렇게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무난히 90점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우리가 특강에서 이제 기출지문 최근 2018년, 17년, 16년 3기년도 문제 다 풀어봤고, 마지막으로 지문 정리까지 끝났습니다. 문제, 기본 이론 문제를 꼭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70점, 40점에서 70점 구간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강조하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